ITQ 엑셀 자주 출제되는 함수 두 번째 시간 SUMIF와 COUNTIF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총점을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총점을 구할 때 SUMIF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개수를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서 SUMIF 함수로 구한 총점을 COUNTIF로 구한 그 개수로 나눠준다. 그렇게 해서 평균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먼저 여기 옆에 살짝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져다 놨는데 자, 이때 여기 시공비용의 총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그쵸? 그러나 우리는 SUMIF와 그리고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게 돼요. SUMIF는 총점을 조건에 맞는 총점을 구하는 데 사용을 할 거고요. COUNTIF는 그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데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평균을 총점 나누기 개수를 이용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될 텐데 자, 그럼 먼저 SUMIF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그 사무실, 여기 분류 중에 사무실만 골라서 그 같은 줄에 있는, 사무실과 같은 줄에 있는 시공 비용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중에서, 분류 중에서 사무실만 먼저 찾겠죠, 그쵸? 사무실만 찾고 그 사무실하고 같은 줄에 있는 시공 비용을 각각 더해서 사무실의 총점을 구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SUMIF 함수 형식에도 똑같이 이 중에서 누구를 골라요? 사무실을 골라서 같은 줄에 있는 시공 비용의 합계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무실의 그 총점을 구하게 되는 건데 자,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그 사무실의 시공 비용만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형식은 항상 등호로 시작을 하죠. 그쵸? 그리고 SUMIF 함수 S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너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때 한자 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두 번째쯤에 SUMIF 함수가 나타나고 SUMIF 함수를 엑셀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가로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구할 때처럼 똑같이 어디에서 분류 C3부터 C10 요 분류 범위 중에서 쉼표 누구를 골라라? 사무실만 고를 거죠. 그쵸? 사무실만 고를 거예요. 근데 그 문자가 수식에 들어갈 때는 항상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큰 따옴표로 묶어서 사무실만 골라서 쉼표 사무실하고 같은 줄에 있는 그 시공 비용의 합계를 구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하면 끝납니다. SUMIF, SUM, 합계를 구한다. IF,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한다. 어디에서? C3부터 C10에서 이 범위에서 누구를 골라라? 사무실을 골라라. 자, 이렇게 사무실을 고르고 같은 줄에 있는 D3부터 D10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같은 줄에 있는 시공비용, 사무실의 시공비용, 사무실의 시공비용을 다 더하면 결과는 그 12,010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무실의 총점이 되겠죠. 그쵸? 사무실 시공 비용의 합계가 되겠죠. 그쵸? 사무실 시공 비용의 합계를 이렇게 구해주고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쵸? 그럼 이 중에서 사무실이 몇 개 있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중에서 사무실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골라서 개수를 세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 COUNTIF를 이용해서 사무실의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시작은 등호, 함수의 이름은 COUNTIF입니다. C, O, U, 요 정도 치면 카운트 시리즈가 이렇게 쭉 나타나겠죠, 그쵸? 그럼 이 중에서 COUNTIF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자, 어디에서? C3부터 C10 범위 중에서 쉼표, 누구의 개수를 세라? 이 중에 사무실의 개수를 셀 거예요, 사무실. 근데 문자가 들어갈 때는 항상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사무실의 개수를 세라. count if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센다. C3부터 C10의 범위에서 사무실의 개수를 세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sum if를 통해서 사무실 시공 비용의 합계를 구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무실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sum if로 구한 총점을 count if로 구한 개수로 나눠줘야지 평균이 구해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여기 총점, 나누기, 개수, 엔터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 식을 여기 총점 부분에는 sum if 식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대로. 개수 부분에는 count if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는 sum if로 총점을 먼저 구하죠. 그쵸? sum if 더블 클릭 이 중에서 쉼표 자 이때 사무실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적어줘도 되지만 여기 있는 같은 사무실 문자를 이렇게 클릭으로 선택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사무실만 골라서 쉼표 같은 줄에 있는 시공비용의 합계를 구해라. 이렇게 해주면 총점이 구해지겠죠. 그쵸? 나누기 자 이게 나누기 기호예요. 그쵸? 나누기 개수 count if COU 하면 여기 count if 나와서 더블 클릭해주고 이 중에서 쉼표 여기도 마찬가지 그 아까처럼 큰 따옴표로 사무실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써줘도 되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사무실을 뭐 이렇게 하나 찍어주고 사무실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sum if로 구한 총점 나누기 count if로 구한 평균 해서 그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sum if와 count 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을까요? 자, 바로 이어서 지금 민호가 네, 실명을 민호가 선생님한테 지금 이제 뭐 함수 못 풀었다고 요거를 이제 해서 보냈는데 자, 요 함수를 선생님이 좀 풀이를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시험지 많이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시험지 여기 그 VLOOKUP하고 뭐 최대 시공 비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시험 문제가 보일 거고요. 자, 요거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수금을 구해야 되는데 선수금은 시공비용 곱하기 비율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시공비용이 여기 있어요. 그쵸? 시공비용 곱하기 비율을 해야 되는데 비율이 없죠. 그쵸? 그럼 그때 시험지를 마저 읽어보면 비율은 분류가 주거 공간이면 여기 있는 분류가 주거 공간이면 0.5로 하고요. 그 외에는 0.4로 계산하되 if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수금 자리에 자, 조금 확대를 할게요. 네. 자, 선수금 자리에 등호를 입력하고 먼저 시공 비용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쵸? HO. HO를 이렇게 찍고 HO 곱하기 자, 비율을 해야 되는데 비율은 분류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시험지를 보면 주거 공간일 경우에는 비율을 0.5로 사용을 할 거고 그 외에는 0.4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공 비용에 곱하기 이 비율을 if 함수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시공 비용 HO는 시공 비용이에요. 곱하기 비율 if I if 함수 분류, 이 첫 줄의 분류는 여기 고은형 고객의 그 분류가 되기 때문에 첫 줄의 그 분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선생님이 그 주거 공간 이면은 같은 거라고 항상 설명을 했었죠. 그쵸? 주거 공간 이면 분류가 그 같다. 주거 공간과 같으면 이 말이죠. 이면은 그쵸? 주거 공간 이 주거 공간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자, if 만약 DO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주거 공간과 같으면 쉼표
참이면 숫자를 0.5 숫자로 비율을 곱해주고요. 아니면 0.4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고은형 고객 경우에는 분류가 사무실이기 때문에 DO가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거 공간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참일 경우에는 0.5를 찍고 거짓일 경우에는 0.4를 찍는데 여기는 사무실과 주거 공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0.4가 될 거고 우리는 시공비용 HO와 0.4를 곱해서 선수금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수금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자, 요 부분 이렇게 살짝 그 영상 정지하고 살펴보면서 확실히 이해하고 시험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지역입니다. 지역.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서울, 2면 경기, 3이면 인천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추주와 위크데이 그 함수 설명을 할 때 추주 함수 설명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추주의 첫 번째 들어가는 숫자를 위크데이로 구했었지만 여기에서는 마지막 글자로 구해야 돼요. 라이트 함수로. 그쵸? 그래서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있죠. 얘가 1일 경우에는 서울을 찍고 2면 경기를 찍고 3이면 인천을 찍어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 배웠어요. 오른쪽으로부터 순서대로 그 문자를 추출해주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는 right r i 뭐 하면 여기 라이트 함수 나오네요. 그쵸? 더블 클릭하고 어디에서 관리번호에서 쉼표 마지막 글자라 함은 오른쪽으로부터 한 글자가 마지막 글자죠. 그쵸? 오른쪽으로부터 한 글자 1 하고 가로를 닫아주는 순간 right 오른쪽으로부터 한 글자를 추출해라 2 추출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2가 추출된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이 값에 따라서 choose 맨 앞에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뒤에 나열된 번째의 그 문자를 찍어주는 함수가 추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right로 구한 이 숫자가 추주의 맨 앞에 들어가게 할 거고요. 뒤에 순서대로 각각 서울, 경기, 인천을 나열해주면 맨 앞에 숫자 1이 뜨면 서울이 찍히고 맨 앞에 right로 구한 숫자가 2가 뜨면 경기가 찍히고 right로 구한 숫자가 3이 뜨면 인천이 찍히게끔 해주는 문제겠죠. 그쵸? 그래서 R 앞에 choose, CH 네. 하면 엑셀에서는 여기 CH만 써도 나타나겠죠. 그쵸? 자, 선생님은 스펠링을 다 쓸게요. choose 가로 열고 첫 번째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그쵸? 라이트로 구한 숫자에 따라서 자, 뒤에 나열합니다. 쉼표 1이면 1은 써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첫 번째에다가 서울을 나열하면 되겠죠? 서울 두 번째는 인천 세 번째는 아이고 경기 인천이네요. 그쵸? 두 번째는 경기 세 번째는 인천이라고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럼 choose 맨 앞에 오는 숫자에 따라서 뒤에 나열된 문자 중에 그 숫자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찍어주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write B5에서 첫 번째 값은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죠. 관리번호 마지막 글자가 2면 여기 추주의 첫 번째 값은 2가 될 거고 뒤에 나열된 3개의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 나열되어 있는 경기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쵸? 자, 엔터를 치는 순간 이렇게 경기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oose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숫자 값에 따라서 뒤에 나열된 그 문자, 특정 문자를 찍어주는 함수가 choose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choose right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choose left 뭐 왼쪽으로부터 몇 글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choose mid 중간 변제로부터 몇 글자를 추출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choose의 첫 번째에 weekday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를 숫자로 출력하는 그런 함수들이 첫 번째에 들어갈 거고 그 숫자 값에 따라 뒤에 나열된 번째의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게 choose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두 개 문제 풀었고요.
다음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시공 건수. 시공 건수. 자,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그 시공 건수를 세면 되죠.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 시공 시작일 중에서 2021년 12월 1일 이후는 이상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건수는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자, 시험지를 한번 살펴보면 시공 시작일이 2021년 12월 1일 이후 해당일 포함이죠. 그쵸? 시공 건수를 구하고 그 뒤에 엔드 연산자를 구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전에 바로 카운트 if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 이후는 이상이라고 했고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그 시공 건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는 카운트 if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겠다는 말이죠. 그쵸? 는 CO U까지 치면 카운트 if 나오죠. 그쵸? 카운트 if 더블 클릭 어디에서 F5부터 F12의 시공 시작일들 중에서 쉼표. 자, 이때 주의사항 문자가 아니더라도 카운트 if의 조건은 무조건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죠. 그쵸? 이후는 이상이라고 했어요. 언제? 2021년 이때 우리 요거 빼기 12월 빼기 011 이렇게 쓰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쵸? 가로 닫아주면 count if F5부터 F12 시공 시작일들 중에서 이상 자 여기 날짜 이상 여기 뒤에 따옴표를 안 닫았네요. 그쵸? 날짜 이상 2021년 12월 1일 이상이니까 이후인 개수를 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주는 순간 자, 세 건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건을 붙이라고 나와요. 수식 뒤에 엔드 연산자로 연결하고 큰 따옴표로 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결과값에 연결해서 건이라는 문자를 같이 출력을 해주겠죠. 그쵸? 자, 이렇게 3건이라고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실 시공기간의 평균입니다. 자, 여기 봤더니 평균을 이번에는 그 디에버리지 함수로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디에버리지로 구하되 라운드로 반올림해라. 이거 선생님이 그 종강일쯤에 설명을 했었는데 D가 붙었다는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의미로 모든 형식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평균을 구하되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면 디에버리지. 합계를 구하되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때는 Dsum. 개수를 구하되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할 때는 D카운트를 이용하는데 그 형식이 모두 같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보면 반올림을 하는데 소수 자릿수를 하나도 없이 하라는 거는 정수로 표현을 하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이때는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디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무실 시공기간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우리가 썸if와 카운트if로 사무실 시공기간의 시공 비용의 평균을 우리가 살짝 구해봤는데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countIF, sumif를 쓰는 게 아니라 d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호 da 자, 그럼 daverage 함수가 나타나고 더블 클릭하면 가로가 열릴 텐데 이때 선생님이 무조건 앞에 D가 붙었어?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잡아라. 쉼표. 다 잡고 났더니 시공 기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균을 구할 시공 그 기간의 필드명을 찍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 시공 시작 시공 기간의 그 필드명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로 평균을 구해야 하지만 위에 있는 필드명만 잡아주는 이유는 초기에 우리가 데이터를 다 잡아뒀기 때문에 그 필드명만 찍어줘도 알아서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시공기간의 평균을 구할 거다. 쉼표, 조건은요. 사무실이어야 된대요. 그럼 이때도 그냥 사무실만 찍는 게 아니라 분류가 사무실 이렇게 찍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시공기간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 필드명만 찍어주면 되고요.
쉼표, 조건을 만들어줄 때 분류가 사무실 이렇게 같이 잡아주면 돼요. 만약에 분류가 주거 공간이라면 이 분류와 주거 공간이 같이 잡아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문제는 그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만약에 여기 칸이 있었던 이유가 이 조건을 만들어줄 때 분류 하나는 주거 공간 여기다 붙여 넣어놓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라고 얘가 있었던 건데 요즘은 이렇게 그렇게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류가 사무실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 분류가 사무실인 시공 기간에 그 평균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15라고 구해졌는데 지금 이거는 좀 선생님이 다 풀어져 있는 문제를 복사해서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답이 아마 여러분들 출력이 될 거예요. 자, 14.67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쵸? 여기 보면 11.2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11 이렇게 2는 5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올림이 안 돼서 버려지면서 11이 출력이 됐지만 만약에 11.5였다면 라운드 함수를 썼을 경우에 반올림이 되면서 12가 되겠죠. 그쵸? 우리는 보니까 14.67 얘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6은 반올림이 되니까 결과는 15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쵸? 자, 이 숫자를 반올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디에버리지로 이렇게 쭉 수식을 길게 써놨지만 얘가 곧 14.67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14.67이라는 이 소수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반올림해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소수를 라운드로 묶습니다. 라운드. 가로 열고 반올림하겠다. 누구를 디에버리지로 구해져 있는 이 소수를 뒤에 가서 쉼표 소수 자릿수 몇 개까지 0개로 만들어야지 정수가 된다고 했어요. 소수 자릿수 0으로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 이런 식으로 15라고 여러분들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브이룩업과 최대 시공 면적은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선생님이 지금 민호가 선생님한테 못 풀었다고 얘기해준 함수들과 그리고 썸이프, 카운트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어요.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여러분들 댓글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달고 있어. 자, 댓글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 보내는 것처럼 카톡이나 문자로 한번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